을지로 주식 토크. 네, 안녕하세요. 을지로 주식 토크의 사회를 맡은 이상원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을지로 주식 토크에서 ADA, 그러니까 미국 당뇨학회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오늘 거기에 이어서 이 얘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저번 ADA 다뤘던 내용 중에서는 의약품을 좀 중심으로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약품에서는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라는 기업의 발표 내용이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의료기기 트렌드인 것 같은데, 또 CGM, 즉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이제 기기가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의료기기인 것 같습니다. 또 국내에서 아이센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CGM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 한번 왜 주가가 좋았을지 또 이유는 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GM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위원님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CG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Continuous Glucose Monitor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장비란 뜻인데, 일종의 이제 웨어러블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전 정도 사이즈 되는 이제 웨어러블인데, 이거를 이제 뭐 팔이나 복부, 뭐 허벅지 뭐 이런 데도 붙이는데, 여기에 부착해 두면 5분에 한 번씩 그 혈당 정보를 계속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원래 혈당을 측정하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방식이 이제 뭐 자가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손가락에 이제 피를 내서 이제 혈당을 측정하는 방식인데, 이 장비는 말 그대로 부착을 해두면 5분에 한 번씩 혈당 정보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의료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그 CGM 침투율이 50%가 넘었다고 하는데, 진짜 50%면 좀 굉장히 높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생각해보면 10명 중에 5명이 쓴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특정 시장에서 50%가 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뇨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당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이 이제 1형이나 2형 이렇게 구분하시는 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인슐린을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되는 환자인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50%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IIT 줄여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인슐린 인센티브 테라피를 받는 환자들, 그러니까 인슐린을 하루에 많이 사용하시는 환자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환자 군안에서 이제 50%가 넘게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50%가 넘는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희 보고서의 첫 파트가 쓰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첫 번째 파트를 보면 50%가 넘어갈 때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 그 특정 계층이지만 그 특정 계층에서도 50%면 굉장한 거거든요. 네,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세 가지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게 미국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첫 번째로 해외 확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결국 당뇨를 당뇨를 관리한다는 거는 그 그러니까 혈당 레벨을 측정을 해서 이제 인슐린 처방을 하는, 그러니까 인슐린을 많이 맞는 환자들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뇨가 어떤 정도 레벨인지를 측정을 했으면 인슐린을 집어넣는 과정에서도 이제 디지털화된 그런 장비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인슐린 주입하는 장치도 디지털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관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이제 인공췌장이라는 그런 개념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쨌든 침투율이 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마진 얼마나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투율 자체도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엔 거기서 이제 비용을 관리를 해서 마진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맥락이고, 그게 이제 첫 번째 파트에 대한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고서에서 작성하신 ADA라는 건 어떤 건가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희가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CGM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다뤄봤고, 그리고 이 ADA라는 학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좀 다뤄본 게 이제 두 번째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ADA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면 이 의료 산업은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진료하고 치료할 때 이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치료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ADA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 있는 당뇨 학회라는 건데 사실 이 의료 산업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징적으로 차지하는 그 위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학회지만 여기서 정해진 진료 지침이 결국은 글로벌로 확산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학회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당뇨를 치료하고 당뇨를 관리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는 학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뉴얼, 그러니까 연간 이제 열리는 학회인데, 그래서 그 ADA는 그런 지침을 정하는 그 연간 열리는 미국에 있는 학회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확실히 ADA에서 나온 지침이 네. 기업들에게 끼치는 영향도 상당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두 번째 파트가 그런 내용인데, 그럼 결국 ADA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주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저희가 이제 전 시간에서 다뤘던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체중 감량이었어요. 그래서 이 체중 감량 자체가 굉장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언급이 됐었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할 게 이제 의약품 쪽에서도 당연히 많이 다뤘겠지만, 네. 이것이 기기 쪽에서도 결국 이제 시장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키운다. 약간 네. 의약품 쪽도 그렇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보험이 참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고 하면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죠. 마찬가지의 영향을 이제 보험이 좀 헬스케어 산업에는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좀 ADA에서 4월에 기초 인슐린 환자들에 대한 보험 정책이 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네. 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시장이 늘어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험이 바뀌었다는 것도 보험은 근거를 기반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의료 산업에서 보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비용을 어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주는 혹은 이제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사용하기가 더 수월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보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당연한 얘기인 게 내 부담금이 10,000원 들어가는 거랑 1,000원 들어가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죠. 맞죠. 이거는 네. 의사들이 처방을 낼 때도 달라지는 문제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그럼 뭐 뭘 가지고 뭔가 판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제 이런 학회 지침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이번 4월에 그 4월부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지금 이제 CGM이 50% 침투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네. 그때 제가 IIT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굉장히 자주 3번 이상 들어가는 그 치료를 받는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에서 50%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인슐린을 뭐 자주 안 맞는 환자도 있을 수 있고, 네. 인슐린이 필요가 없는 당뇨 환자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체중 감량이라는 키워드가 부각이 될수록 그러니까 IIT가 아닌 당뇨 시장까지 확대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4월부터 바뀐 정책은 그러니까 인슐린을 그 처방받는 환자 중에서 이제 그 횟수가 적은 환자들에게도 보험을 제공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네. 되면은 미국 시장만 놓고 봤었을 때 이 IIT 시장, 그러니까 인슐린을 3번 이상 맞으시는 분들은 이제 대충 한 400만 명 정도로 봤는데, 이제 이렇게 보험 정책이 바뀌게 되면 그냥 700만 명 이상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시장이 그렇죠.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큰 거는 결국은 인슐린을 안 맞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네. 당뇨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이제 보고서에도 이제 당뇨 환자를 구분해 놨었는데, 네네. 사실 이 시장의 거의 뭐 70% 이상은 인슐린을 처방받지 않는 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결국엔 인슐린을 맞지 않는 환자들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이게 되게 이번 학회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인슐린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도 CGM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써도 된다, 무조건 써야 된다, 뭐 이런 개념보다도 네. 그럴 가능성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4월에 올해 4월부터 미국에서 이제 인슐린을 맞는 환자들은 이제 보험을 다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은 can be used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올해는 should be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써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요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지침을 보면 결국 지침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닌데 이번에 굉장히 전향적인 변화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합병증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당뇨를 관리하실 때 이제 심장이나 심혈관이나 아니면 뭐 신부전 이런 것들을 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학회 관리 지침인데 네. 이번에 체중 감량의 중요성을 이러한 요소들과 중요할 정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크게 이것도 좀 재밌었던 건데 체중 감량을 두 가지 그룹으로 일종의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5%까지는 굉장히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그리고 7% 이상까지 체중을 감량시키면 실제로 당뇨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뭐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 질환을 예방하는 데까지도 도움이 된다라고까지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7% 이상이 넘어가는 거는 그 약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네. 주에 다뤘던 그 약의 영역인데 이 5%의 영역에서는 이거는 기기가 좀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영역이라는 거죠. 아, 그 기기라고 하시면 뭐 CGM도 포함이 될 수 있는 CGM을 말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슐린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도 CGM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죠. 이제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시장에서는 보험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결국 근거를 기반으로 해요. 근데 그 근거 중은 뭐 당연히 임상 데이터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기반으로 관리 지침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중요성이 등장을 하다 보면 결국은 앞으로 더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인슐린을 맞지 않는데 CGM이 왜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그러면 도대체 그 혈당 관리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혈당이 결국 당뇨 환자는 혈당의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혈당이 높을 때도 있고, 이걸 고혈당이라고 하고, 네. 낮을 때가 이제 저혈당이라고 불러요. 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고혈당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저혈당이 훨씬 위험합니다. 아. 저혈당이 굉장히 위험해요. 저혈당은 이제 하이포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네. 있을 때는 이게 지속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당뇨 환자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부작용이 저혈당이에요. 근데 우리가 당뇨에서 인슐린이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당뇨를 얘기를 해보면 당뇨는 이제 특히 이제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그 인슐린이 분비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인슐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혈당이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슐린을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저혈당? 그러면 왜 이게 연결이 되냐면 혈당을 낮추는 약을 복용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처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낮다 보면은 이게 혈당이 저혈당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혈당을 인슐린을 어떻게 맞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때 CGM이 혈당 레벨을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저혈당 위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CGM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인슐린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나 혹은 그 인슐린 처방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혈당 위험이나 이런 게 전혀 없겠죠. 네. 그럼 도대체 CGM을 어디다 쓸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이제 그 CGM을 사실 뭐 아시겠지만 써봤거든요. 네. 써봤어요. 써보니까 이게 음식이나 운동에 대해서 내 몸의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라면이나 콜라 같은 거는 당연히 혈당을 높이는 거는 뭐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음식이니까 그거는 뭐 저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특이했던 거는 저는 커피가 제 혈당을 되게 올리더라고요.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커피의 카페인이 이제 인슐린을 저항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 같은 타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건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쫙 올라가는데 뭐 얼마 있다 다시 내려와서 정상 레벨로 와요. 근데 뭐 사실 제가 나이가 들거나 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제 혈당을 관리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거잖아요. 아,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결국 일형 당뇨, 그러니까 인슐린 처방을 하는 환자에게 CGM의 유용성은 그러니까 인슐린을 사용할 때 저혈당 위험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 방어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돼요. 아. 그래서 대부분의 CGM은 저혈당 알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근데 인슐린 처방을 받지 않는 환자들은 이게 사실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용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결국은 음식이나 운동, 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들을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업체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뭔가 예방의 측면에서 좀 더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도 맞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른 선도 업체들인 덱스컴이나 에보트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을 위한 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네. 시장은 지금 얘기한 거를 좀 정리해 보면은 결국 CGM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벌어질 어떤 다른 솔루션들이 오면 좋을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적용해 준다던가, 네, 맞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한다던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CGM 업체들이 예를 들면은 다이어트 업체나 아니면은 건기식 업체나 이런 데랑 제휴를 하는 것들도 좀 많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결국 이제 이 CGM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슐린 처방을 굉장히 많이 받는 환자를 위한 어떻게 보면 특수 의료 장비였었는데 그쵸. 이 ADA가 이번에서 보면 이 체중 감량이라는 게 결국 이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유용하다 관리를 하는 게라는 게 좀 얘기가 됐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시장이 넓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네. 저번 ADA에 이어서 이번에도 ADA 의료기기 관련된 트렌드를 좀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주식 토크. 감사합니다.